런던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세인트 메리 병원의 복도는 형광등 아래 하얗게 빛났지만 그 빛은 따뜻함을 주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와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만이 정적을 깼다. 안나 클라크, 앤나 클라크는 파란색 스크럽 유니폼을 입고 빠르게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신발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안나는 평소보다 바쁜 응급실 야간 근무를 위해 소아과 병동에서 급히 차출되었다. 병원은 또다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그녀는 손목시계를 흘깃보았다. 자정 직전 응급실 트라우마 베이로 향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복도 중간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소리가 아니었다. 울음소리도 부름도 아니었다. 그저 느낌이었다. 직감 같은 거. 그녀의 눈이 복도 한쪽으로 향했다. 거기 베이지색 타일 벽에 기대어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의 모습은 마치 폭풍을 뚫고 온 사람 같았다. 검은 후드 재킷은 축축이 젖어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피가 묻은 붕대가 느슨하게 감겨 있었다. 안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손흥민, 축구 스타 토트넘의 영웅.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 TV에서 보던 빛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무거웠고 이마에는 땀과 먼지가 섞여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그의 왼쪽 손목은 붉게 부어 있었고 붕대 아래로 새어나온 피가 그의 손가락 끝까지 흘렀다. 안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되는 의사 몇 명이 빠르게 지나갔고 간호사들은 서류를 들고 바쁘게 움직였다. 보안요원 한 명이 손흥민을 힐끗 보았지만 마치 그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무시하고 지나갔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안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혔다. 선생님,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으신가요? 저는 안나예요. 간호사입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안나는 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붕대는 더러웠고 상처는 깊어 보였다.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독거즈와 알코올 패드를 꺼냈다. 이것 좀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로 나왔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꼭 이러실 필요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이건 제 일입니다. 그녀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 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붕대를 풀자 상처에서 나는 냄새가 그녀를 강타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알코올로 상처를 닦고 새 거즈를 덮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단단히 감싸며 말했다. 이제 좀 나을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응급실에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클라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나는 고개를 돌렸다. 호손 부인, 미시스 허톤, 그녀의 직속 상사였다. 호손은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안나와 손흥민을 번갈아 보았다. 안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분 손목이 심하게 다쳤어요. 호손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등록도 안 된 환자입니다. 신분 확인도 안 했죠. 규정을 어겼어요, 클라크. 안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분은 응급 상황이에요. 출혈이 심하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호손은 한 발짝 다가왔다.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모든 환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히 이런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일수록. 그녀는 손흥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신분이 불확실하다고요. 이분은 손흥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호소는 코웃음을 쳤다. 그가 누구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지금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돌아가세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안나는 손흥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쥐었다. 곧 돌아올게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마지못해 복도를 따라 호손을 따라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 20분 뒤 그녀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손흥민은 사라져 있었다. 복도는 다시 고요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안나는 멈춰 서서 타일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방금 도운 사람이 정말 손흥민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피로한 눈이 그녀를 속인 걸까?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응급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곧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병원 전체를 뒤바꿀 것이라는 것을. 안나는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8년을 보냈다. 처음에는 일반 병동에서 시작해 외상 병동을 거쳐 마침내 응급실에서 그녀의 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늘 환자를 사람으로 먼저 보았다. 차트에 적힌 이름이나 번호가 아닌 그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먼저 읽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그 마음이 그녀를 공영에 빠뜨렸다. 그녀의 동료 릴리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릴리는 안나와 달리 늘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안나를 좋아했다. 안나 괜찮아? 릴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이상한 일이 있었어. 그녀는 손흥민의 손목을 치료한 일을 이야기했다. 릴리의 눈이 커졌다. 손흥민 진짜 여기 왜 온 거지? 그리고 호손 부인이 그걸 알면. 릴리는 말을 멈췄다. 안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미 아셨어. 나보고 규정을 어겼다고 하시더라. 릴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호손 부인의 성격을 잘 알았다. 호손은 병원의 규정을 성경처럼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규정은 환자의 생명보다도 우선이었다. 안나는 릴리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병원의 세계는 그녀의 믿음과는 다른 논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안나는 응급실에서 계속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어린 소년의 찢어진 무릎을 꿰맸고 교통사고로 실려온 노인의 혈압을 안정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손흥민의 얼굴로 가득했다. 그의 피로한 눈, 그의 낮은 목소리. 그는 왜 병원에 왔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복도에서 그를 처음 보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었다. 그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그건 그녀가 간호사로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녀에게 속삭인 명령이었다. 도와줘. 그를 도와줘. 하지만 그 명령이 그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간호사 라커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피로로 무거웠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때 그녀의 이름이 인터컴에서 울렸다. 안나 클라크 인사과로 즉시 와주세요. 안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릴리를 바라보았다. 릴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 일 때문인가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인사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인사과 직원과 호손 부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손의 표정은 차가웠다. 클라크 양 인사과 직원이 서류를 들며 말했다. 당신은 병원 안전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미등록 환자를 허가 없이 치료했어요. 차트도 신분 확인도 없이. 안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분은 다쳤어요. 손흥민이었어요. 응급 상황이었고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호손이 끼어들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규정은 모두에게 똑같아요. 당신의 행동은 병원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안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험에 빠뜨렸다니요. 저는 사람을 구했어요. 인사과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병원이 운영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클라크 양.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안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8년. 그녀가 이 병원에서 보낸 8년. 그녀가 구한 목숨들, 그녀가 위로한 눈물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인사과를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발소리가 더 무겁게 울렸다. 안나는 병원 밖으로 나와 런던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생각했다. 그의 손목, 그의 눈, 그의 낮은 목소리. 그녀는 그가 정말로 그 사람이었는지 다시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옳은 일이 그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녀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그 순간 손흥민은 그녀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곧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런던의 아침은 회색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안나 클라크는 세인트 메리 병원 근처에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해고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의 잉크는 선명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흐릿했다. 8년. 그녀가 간호사로 보낸 시간이었다. 처음 일반 병동에서 시작해 외상병동, 그리고 응급실까지. 그녀는 환자들의 두려운 눈빛을 마주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들을 되살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병원은 그녀를 한순간에 내쳤다. 단지 그녀가 사람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어젯밤의 복도, 손흥민의 피로한 눈, 그리고 호손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로 가득했다. 그녀는 정말로 손흥민을 도운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피곤한 눈이 그녀를 속인 걸까? 그녀는 소파에 몸을 묻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톰의 이름이 떠 있었다. 톰은 세인트 메리 병원의 구급차 운전사였다. 그는 안나와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안나 괜찮아? 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안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응, 그냥 좀 힘들 뿐이야. 그녀는 톰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손흥민, 복도 호손 부인, 그리고 해고. 톰은 잠시 침묵했다. 그게 진짜 손흥민이었다고, 그리고 널 해고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높아졌다. 그들은 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넌 그 병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잖아.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비록 톰이 볼 수 없었지만 규정을 어겼대. 그게 그들의 논리야.
톰은 한숨을 쉬었다. 호손 부인은 사람보다 서류를 더 사랑하지. 안나, 이건 터무니없어. 넌 그냥 사람을 도운 거야. 그의 말은 따뜻했지만 안나의 가슴을 채우지 못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눈은 해고 통지서로 향했다. 병원 안전 규정 위반. 그 단어들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안전을 위협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명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병원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어젯밤의 일을 다시 떠올렸다. 손흥민의 손목. 그의 상처는 깊었고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을 때의 느낌을 기억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따뜻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녀는 그를 도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가로 걸어갔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안나는 멈춰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어젯밤 복도에서 멈춘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8년을 돌아보았다. 간호사로 시작했을 때 그녀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첫 근무날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맥박을 재던 자신을 기억했다. 그녀는 외상병동에서 피로 뒤덮인 밤을 보내며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는 순간들을 견뎌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를 간호사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오후 안나는 아파트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바람을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그녀는 그들의 평범한 행복을 부러워했다.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릴리였다. 릴리는 어젯밤 안나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다. 안나 소식 들었어. 릴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정말 해고당했다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릴리가 볼 수 없었지만. 오늘 아침에 릴리는 한숨을 쉬었다. 호손 부인이 너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넌 그냥 옳은 일을 한 거야. 안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게 병원의 논리야, 릴리. 옳은 일은 중요하지 않아. 규정이 중요하지. 릴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안나, 내가 병원에서 들은 소문이 있어. 그 남자, 손흥민. 그가 그냥 환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안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뜻이야? 릴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그가 병원에 온 게 우연이 아니었대.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안나는 숨을 멈췄다. 계획. 릴리는 어깨를 으쓱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소문이야. 하지만 조심해, 안나. 전화가 끊겼다. 안나는 전화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계획이라니, 손흥민이 병원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는 왜 거기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녀를 도운 것이 그녀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날 밤 안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어지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되짚었다. 그녀는 손흥민을 도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호손 부인을 떠올렸다. 그 차가운 눈빛, 그 단단히 담은 입술. 호손은 안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안나는 항상 규정보다 환자를 우선시했다. 그것이 호손과 그녀의 갈등의 씨앗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호손이 그녀를 완전히 내쫓았다.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다. 그녀는 해고 통지서를 다시 읽었다. 병원 안전 규정 위반. 그 단어들은 여전히 그녀를 아프게 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니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인트 메리 병원은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랐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곳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톰을 만나기 위해 동네 카페로 갔다. 톰은 그녀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나, 잘 지냈어? 그는 그녀 앞에 커피를 놓으며 물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버티는 중이야. 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강해, 안나. 이겨낼 거야.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톰은 안나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부터 그녀를 알았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얼마나 따뜻한지 알았다. 그는 그녀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안나, 다른 병원에 지원해볼 생각이야. 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모르겠어.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해. 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하지만 잊지 마. 넌 최고의 간호사야. 그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어. 그의 말은 안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날 오후 안나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다. 그녀는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 뉴스 방송에서 멈췄다. 화면에는 손흥민의 얼굴이 떠 있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다.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최근 런던의 한 병원에서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안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소문 릴리가 말했던 그 소문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손흥민은 화면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녀가 감아준 그 붕대였다. 그녀는 확신했다. 그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선행이 곧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을.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회색빛 안개로 덮여 있었다. 안나 클라크는 동네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해고된 지 사흘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세인트 메리 병원의 복도를 떠올렸다. 그 차가운 타일바닥, 손흥민의 피로한 눈, 그리고 호손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그녀의 상실감을 덮지 못했다. 8년간의 간호사 경력, 그녀가 쏟아부은 모든 열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행인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안나는 멈춰 있었다. 그녀의 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톰이었다. 안나 뉴스 봤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이 병원에 간 게 그냥 치료 때문이 아니었대. 안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TV 켜봐. 지금 BBC에서 방송 중이야. 손흥민이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병원에 갔었다나 봐. 안나는 카페의 벽에 걸린 작은 TV로 눈을 돌렸다. 카페 주인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자 화면에 손흥민의 얼굴이 나타났다.
안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렸다.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최근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부상을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영국 의료 시스템의 인간적인 면모를 평가하기 위해 비밀리에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안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비밀 방문 평가 그녀는 릴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가 그냥 환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화면 속 손흥민은 단정한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그녀가 감아준 붕대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곳에서 한 간호사가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녀는 제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도왔습니다. 안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확신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그녀의 눈이 따끔거렸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은 TV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간호사 누구지? 그 병원 어디야? 안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듯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다. 런던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손흥민이 병원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면 그는 왜 거기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녀를 언급한 걸까? 그날 오후 안나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TV를 켜고 뉴스 채널을 틀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다. 소셜미디어는 그의 병원 방문에 대한 추측으로 들썩였다. 어떤 이는 그가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가 자선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나는 그 어떤 추측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기억했다. 그 피로한 그러나 따뜻한 눈. 그는 단순한 쇼를 위해 병원에 온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릴리에게 전화했다. 릴리 뉴스 봤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릴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안나, 그거 너지 맞지? 손흥민이 말한 그 간호사. 안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왜 그가 그런 말을 한 거지? 릴리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병원에서 사람들이 다 너 얘기하고 있어. 호손 부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대. 안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좀 통쾌하네. 릴리는 웃었다. 안나, 이거 큰일이 될 것 같아. 손흥민이 그냥 그런 말을 던진 게 아닐 거야. 전화가 끊겼다. 안나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손흥민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그냥 도왔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작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보여주었다. 그날 저녁 안나의 아파트 문 앞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금색 봉인으로 장식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정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안나 클라크 양 세상은 규정이 아니라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내일 오전 9시 리츠 호텔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정장 차림으로 오시길. 당신은 더 이상 간호사가 아닙니다. 손흥민. 안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손흥민. 그가 그녀를 어떻게 아는 걸까? 그리고 왜 그녀를 부르는 걸까?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의 이름은 분명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복도에서 만난 그 남자 그녀가 도운 그 사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의 인생이 또 한 번 뒤바뀌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리츠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블레이저와 깔끔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전쟁의 북소리처럼 뛰었다. 불과 며칠 전 그녀는 해고당한 간호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런던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서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비는 금빛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으로 빛났다. 그녀는 주변의 부유한 손님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단정한 검은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다. 손흥민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안나 클라크 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안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복도에서 보았던 그 눈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 섰다. 당신의 친절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실 겁니다. 안나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그 이상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았다.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커피를 주문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달 전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축구 선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요. 그는 잠시 멈췄다. 제 어머니가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셨지만 그곳에서 받은 따뜻함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이 여전히 그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나는 숨을 멈췄다. 그래서 병원에 오신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곳에서 저는 그냥 번호였습니다. 신분 확인 서류 규정.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안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날 오후 안나는 호텔을 나와 런던 거리로 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손흥민의 말로 가득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음 날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큰 제안이 있다고 말했다. 안나는 그게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달라질 것이다. 그녀는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몰랐다. 손흥민이 그녀를 세상 앞에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작은 선행이 곧 영국 전역을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런던의 아침은 드물게 맑았다. 하늘은 푸른빛을 띠었고 리츠 호텔의 유리창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안나 클라크는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블레이저와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어제보다 더 빠르게 뛰었다. 손흥민과의 만남, 그의 말, 그리고 그가 약속한 큰 제안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불과 나흘 전 그녀는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해고당한 간호사였다. 그녀의 삶은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런던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손흥민이 나타났다. 그는 단정한 회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녀가 감아준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나 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야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그는 그녀를 로비 끝에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로 안내했다. 라운지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커다란 창문으로 꾸며져 있었다.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손흥민은 커피를 주문하며 말을 시작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인트 메리 병원을 그냥 지나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저는 그 병원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전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안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많은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곳에서 저는 그냥 환자 번호였습니다. 서류 규정 절차.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를 도왔습니다. 신분도 묻지 않고 그냥 도왔어요. 안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나 씨. 당신은 그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당신을 다시 만난 이유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꺼내 놓았다. 이걸 읽어보세요. 안나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가득했다. 그녀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숨이 멎었다. 서류에는 세인트 메리 병원의 소유권 변경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손흥민이 병원의 지배 지분을 인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세인트 메리 병원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당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저를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아니, 이제 간호사도 아니죠. 손흥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간호사 이상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 병원에 필요한 겁니다. 그는 폴더를 가리켰다. 저는 새로운 환자 중심의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끌 사람은 당신입니다. 안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저를 어떻게 믿으시는 건가요? 저는 해고당했어요. 병원은 저를 실패자로 봤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병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리츠 호텔의 대연 회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손흥민이 발표할 중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나는 연 회장 뒤쪽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손흥민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의 모습은 TV에서 보던 축구 스타의 카리스마와는 달랐다. 그는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영국의 병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시작했다. 저는 한 사람으로서, 환자로서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해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다. 제가 본 것은 효율적이고 깨끗한 병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인간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저는 상처를 입고 혼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습니다. 의사들은 지나쳤고 간호사들은 서류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달랐습니다. 안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따끔거렸다. 손흥민은 계속했다. 그녀는 제 신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클라크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은 노트북을 두드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안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다. 손흥민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선행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병원 관계자들, 특히 세인트 메리 병원의 임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레이놀즈 이사 병원의 최고 경영자였던 그는 자리에서 몸을 꼼지락거렸다. 손흥민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인트 메리 병원의 지배지분을 인수했음을 발표합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지만 손흥민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켰다. 오늘부터 세인트 메리는 새로운 환자 중심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안나 클라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안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안나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안나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연 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녀는 손흥민 옆에 섰다. 그는 그녀에게 폴더를 건넸다. 이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나는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복직 서류 5년 계약서, 그리고 인간 중심 치료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흥민의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당신이 제게 준 것은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에게 그것을 전합시다. 안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이 기회를 주신 손흥민 씨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병원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 회장은 다시 박수로 가득 찼다. 연 회장이 끝난 후 안나는 손흥민과 함께 라운지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어땠습니까? 무대 위에서의 느낌 안나는 웃었다. 솔직히 아직도 다리가 떨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익숙해질 겁니다. 당신은 이제 리더입니다. 안나는 고개를 저으었다.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리더라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손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간호사 이상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 어머니가 세인트 메리 병원에 계셨을 때 한 간호사가 그녀를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 간호사는 어머니에게 그냥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저는 그 따뜻함을 이 병원에 되살리고 싶습니다. 안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 더 묻고 싶었지만 그의 눈에 깃든 슬픔을 보고 말을 멈췄다. 대신 그녀는 말했다. 그 약속 제가 지키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나 씨 앞으로 힘든 순간이 많을 겁니다. 레이놀즈 이사 같은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안나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웃었다. 그럼 됐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폴더를 다시 열었다. 그녀는 복직 서류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세인트 메리 병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호사가 아닌 변화를 이끄는 사람으로.
그녀는 손흥민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존엄. 그 단어는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게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제 막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런던의 하늘은 드물게 맑았다. 세인트 메리 병원의 복도는 여전히 하얀 형광등 아래 빛났지만 이제 그 빛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안나 클라크는 새로 부여받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인간중심 치료 책임자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그녀는 이 병원에서 해고당한 간호사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병원의 미래를 이끄는 리더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바빴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손흥민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병원의 변화를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새로운 환자 중심 개혁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새로운 훈련을 받았다. 공감과 트라우마 인식 치료에 대한 교육이 필수로 추가되었다. 환자를 번호나 차트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안나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들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다. 레이놀즈 이사와 같은 9세대 임원들은 그녀의 개혁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들은 효율성과 수익을 우선시했다. 이런 감정적인 접근은 병원을 망하게 할 겁니다. 레이놀즈는 한 회의에서 냉소적으로 말했다. 안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가 사람을 잊으면 그게 병원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레이놀즈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흥민이 그녀에게 준 믿음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병원의 복도는 변하고 있었다. 안나가 처음 손흥민을 도왔던 그 복도에는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간호사들은 환자들과 더 자주 대화했고 의사들은 차트를 내려놓고 환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안나는 매일 아침 복도를 걸으며 그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응급실로 내려가곤 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함이 자신을 바꾸지 않도록 다짐했다. 어느 날 그녀는 응급실에서 어린 소녀 엘리를 만났다. 엘리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실려온 환자였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안나를 바라보았다. 안나는 엘리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엘리, 괜찮아. 우리가 널 잘 돌볼게. 엘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줌마는 왜 이렇게 착해요? 안나는 미소를 지었다.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소중해서 그래. 엘리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 안나는 엘리의 말을 이아라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야. 그녀는 엘리 같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희망을 병원 전체에 퍼뜨리고 있었다. 변화는 복도뿐만 아니라 병원의 정책에도 스며들었다. 안나는 미등록 환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더 이상 복도에서 출혈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도록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치료를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호손 부인은 다른 병원으로 전출되었다. 그녀의 차가운 규정 중심 사고는 새로운 세인트 메리 병원에 맞지 않았다. 안나는 호손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호손을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안나는 사람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이제 병원도 그렇게 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안나는 복도를 걷다가 새로운 표지판을 발견했다. 그녀가 손흥민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 작은 금속 플라크가 벽에 걸려 있었다. 플라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간호사가 모든 것을 바꿨다. 환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이들에게 바칩니다. 안나는 플라크를 바라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으로 플라크를 만졌다. 그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그녀는 그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손흥민의 손목을 감싸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작은 행동이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복도를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어느 저녁 안나는 병원 로비에서 손흥민을 만났다. 그는 캐주얼한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손목은 이제 붕대 없이 깨끗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나 씨, 오랜만입니다. 안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요. 그들은 로비 벤치에 앉았다. 그들은 바로 그 복도 옆이었다. 손흥민은 복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병원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했죠.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시작했잖아요. 그는 잠시 멈췄다. 저한테 왜 이 병원을 골랐냐고 물어본 적 있죠.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였죠? 그는 복도 끝을 가리켰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셨어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죠. 안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당신도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병원의 기계 소리만이 멀리서 들렸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안나는 여전히 병원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는 새벽까지 서류를 검토했고 간호사들과 함께 야간 근무를 뛰었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간식 바구니를 나눠주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었다. 그녀는 환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직함이 자신을 바꾸지 않도록 다짐했다. 어느 날 엘리가 퇴원하며 안나에게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넸다. 아줌마, 나도 커서 아줌마 같은 간호사가 될 거예요. 안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엘리를 끌어안았다. 넌 이미 멋진 사람이야, 엘리. 그 순간 안나는 자신이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희망을 세인트 메리 병원 전체에 심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세인트 메리 병원은 영국에서 가장 인간적인 병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다른 병원들도 안나의 개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종종 병원을 방문했다. 그는 이제 안나의 친구였다. 그들은 복도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녀에게 축구 경기를 보러 오라고 초대했고 그녀는 웃으며 언젠가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랐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곳을 바꿨다. 안나는 플라크를 지나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한 간호사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 문장은 그녀의 유산이었다. 그녀는 타이틀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고 그게 모든 것을 바꿨다.